안녕하세요. 장기투자 당당한 나의 하루입니다. 최근 나스닥 쇼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특히 4월 시작하면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나스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또는 나스닥의 기술주 한두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 급락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텐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한다면 한결 여유롭게 장기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종목을 선택하는 QQQ, VO, 코스피 200, 휴드, 국내 고배당 그런 조합들에 대해서 한번 종목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폭락이 이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신경 좀 덜 쓰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투자 기간이 1년, 5년, 10년 그 이상을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아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자본 성장, 배당 수익 그 두 가지 모두 목표로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ETF 자체적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ETF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전략이고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된다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적인 ETF 포트폴리오는 국내 ETF, 해외 ETF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구성하는 조합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올해 들어서 국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ETF에서 국내로 일단 넘어오는 경향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서로 조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그 네 가지 상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스피 200 종목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 자본금, 거래량, 그 순자산에서 이제 네 가지 종목을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여러 개 종목 중에 거래량이 만주도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거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코덱 200 ETF가 순 자산이 5조 9천억으로 상당히 크고요. 연간 배당률로는 플러스 200이 2.8%. 그리고 현재가부터 1년 동안 수익률 비교를 해봤을 때 코덱 200이 대체적으로 네 가지 상품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거나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가 25%에 육박하고요. 하이닉스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화에 따라서 코스피는 큰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회복이 좀 보이기 때문에 비중의 일정 부분 확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비교를 해봤을 때 코덱 200은 마이너스 5.75%고요. 타이거 200은 마이너스 5.93%입니다. 근데 최근 3개월은 수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는 편입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코덱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코덱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최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1년 수익에 대해서는 커버드 콜 OTM이 없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래도 커버드 콜이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방어를 해준 것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그냥 기본인 미국 나스닥 100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횡보 또는 하락이 예상될 때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순자산 규모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4조 6천억으로 가장 크고요. 분배는 연간 0.45%입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구글이 되겠습니다. 3개월 차트인데요.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이 마이너스 5.16%고 코덱 미국 나스닥 100이 8.14%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장에서는 3% 정도 커버드 콜이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덱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코덱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코덱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요거는 타이거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가 7조 8천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에서 제일 컸고요. 연간 배당률로는 지금 3.41%인 데일리 커버드 콜 미국 S&P 500인데요. 요거는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락장에서는 커버드 콜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것이 보이고요. 1년 수익으로 봤을 때는 코덱 미국 S&P 500이 19.55%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품 중에 커버드 콜과 기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어떤 것이 좋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커버드 콜이 어느 정도 상승을 쫓아가긴 하지만 100%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기본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하방을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 추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밸런싱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S&P 500의 구성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암젠, 메타, 구글, 브로드컴, 테슬라 거의 대부분 구성 종목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수익을 봤을 때는 코덱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이 마이너스 0.46%, 에이스 미국 S&P 500이 마이너스 2.66%, 그러니까 커버드 콜 전략으로 2.2% 세이브를 한 결과를 보였고요. 다음에는 국내 고배당주에 대한 4가지 종목 비교입니다. 순자산 규모로는 5,917억 원으로 플러스 고배당주가 가장 컸고요. 배당은 여기 9.7%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에서 6%거든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도 5.7%. 요거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 4%,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은 0.46%. 이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1개월에서 1년까지의 수익을 비교할 때는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냈고요. 1년의 수익을 봤을 때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14.58%입니다. 구성 종목으로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포함이 됐고요. 플러스 고배당주와 커버드콜은 기아와 SK텔레콤이 포함되어 있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은행권, 금융권이 57%고 나머지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금융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융주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선택을 하시고, 나는 금융권과 일반 기업 중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플러스 고배당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차트 비교를 해봤는데요. 1개월로 할 때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이 2.56% 수익을 냈고요.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0.47%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1년을 비교를 했을 때는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 15%로 제일 높은 수익을 보였고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13.81%. 근데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건 나는 금융주에 무조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하시고, 나는 금융권과 일반 기업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플러스 고배당주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대한 4가지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규모에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조 원으로 제일 규모가 컸고요. 그 다음에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7,9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배당률로는 3.65%, 3.64%. 타겟 커버드 콜 이온은 10.5%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약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커버드 콜 전략에 의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고요. 1년 기준으로 할 때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6.82%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구성 종목을 보면 코노코 필립스, 쉐브론, 버라이즌, 코카콜라, 암젠, 머크, 시스코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의 비율적인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수익을 봤을 때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6.82, 16.71%로 높은 수익을 올렸고요. 3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하락이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1.4, 1.5%를 보였고, 커버데콜은 1.88%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하락과 횡보 장세에서는 확실히 커버드콜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급격한 상승이나 상승이 지속될 때는 어느 정도 커버드콜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슈드, 제피, QQQ, ARKK에 대한 그 최근 1개월 수익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기술 혁신주의 ARKK는 마이너스 12.47%고요. 슈드는 2.5%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QQQ는 마이너스 7.59%의 하락을 보였고요. 이거를 3년간 데이터를 차트로 해서 봤을 때는 QQQ가 31.15%의 우상향을 보여줬고요. 제피가 20.4%, 슈드가 16.54%, ARKK가 마이너스 27.38%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변화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뭐 QQQ하고 V5만 반반 나눠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QQQ 레버리지에 그냥 몰빵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투자했다가는 마이너스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단기적인 그 하락 충격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까지는 진짜 미국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100%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은 국내 지수와 국내 고배당을 일정 부분 편입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4대6, 5대5 그 정도 수준에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을 추가하신다면 채권, 미국 채 30년 채권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최근 장이 많이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상태에서는 그게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4월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